전지전능한 변호사님, 저 이혼하게 해주실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이혼입니다. 전지전능한 일타 변호사님, 저 이혼 꼭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하셨죠? 이혼하시면 당장 아이가 걱정되실 텐데 꼭 이혼을 하시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혼을 하려는 겁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렇군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선생님이 가져오시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와 애 엄마를 하루라도 빨리 분리시켜야 해요. 괜한 뭔지러는 변호사 베리젠, 제주도서 이대까지 오멍한 거 아니올까게. 그렇군요. 지훈이 엄마는 아들 이름이 지훈입니다. 지훈이 엄마는 제가 운영했던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양아치 셋이 와서 술 마시고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홀에 저랑 남자 알바 2명이랑 그리고 지훈이 엄마 이렇게 4명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못 말리고 있는데 지훈 엄마가 딱 그 자리에서 제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술값 안 내도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했죠. 얘네들 중 하나가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강사 똑바로 해라.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니까 제 뺨을 톡톡 치더라고요. 바로 그때 지훈 엄마가 양아치 손을 잡더니 틀어 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아치가 꼬꾸라지면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오호. 지훈 엄마는 나머지 2명 양아치들도 제압하고 그때는 완전 멋있었죠. 그래서 그 매력에 반해서 결혼까지 꼴이 나셨군요. 네, 맞아요. 물론 처음에는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가 담배를 피워서 제가 좀 그랬는데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자 바로 끊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크니까 다시 피우긴 했지만 어쨌든 결혼에 꼴이 나고 아이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훈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이 좋았어요.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훈이가 유치원 다닐 때 친구랑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지훈이가 울고 왔었나 봐요. 그때 지훈 엄마가 지훈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배우는 태권도와 싸우는 거는 다르다면서 애한테 때리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권투에서 힘 빼고 타격하는 거. 1번은 선빵, 2번은 얼굴, 3번은 연타. 선빵, 얼굴, 연타 이러면서 자기한테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훈이도 결국 울더라고요. 그래서 애 안아주고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죠. 그런데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나요? 최근에 지훈이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보통 학교에서 어머님들한테 연락을 하지 아버님들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의아했어요.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상의할 일이 있다니까 학교에 갔죠. 갔더니 담임 선생님하고 다른 아이 아버지가 와 있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훈이한테 아이가 맞았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대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을 몇 대 맞아서 병원 가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버님들을 불렀냐면 맞은 아이 엄마랑 지훈이 엄마랑 동창인데 지훈이 엄마가 학폭 가해자이고 맞은 아이 엄마가 학폭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훈이한테 그리 맞았으니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전에도 지훈이가 그 아이를 때려서 두 엄마가 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애들 학교에서 다시 만난 거더라고요.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자 그 아이 엄마는 무서워가지고 애들 아빠 보고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알게 된 거죠. 정말 어쩌면 좋을지. 제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오늘은 펴야겠네요. 잠시만요. 잠시 틈이 났으니 구독을 잊으신 시청자님께서는 구독, 좋아요를 잊으신 시청자님께서는 좋아요. 전지전능한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애들이 너무 어려서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좀 그러니까 일단 제가 피해 보상을 하고 사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아버님이 애들을 같이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없다고 제게 연락이 와서 지훈이를 전학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학을 알아보고 있나요?
네, 제 생각에도 지훈이를 전학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훈 엄마가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훈이를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혀서 정당방위를 한 건데 왜 지훈이가 전학을 가냐고. 그 아이가 전학을 가는 게 맞다면서.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애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 얘기를 들추어내서 당신이 그때 나 아니었으면 거기서 장사할 수 있었냐고, 또 우리 애가 맞는 게 그렇게 좋냐고 하면서 당신과 같이 될까봐 난 제발 그 꼴 볼 수 없다면 절대 전학은 안 된다고 자기가 학교에 가겠다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혼이군요.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저도 학폭 피해자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할머니랑 살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걸 알게 된 우리 반 일진애가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만만해서 그때 진짜 그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은 상상을 매 순간 했거든요. 그래도 그 자식 앞에만 가면 어니까 고등학교 가면서 그 자식이랑 학교가 갈려서 정말 천국이다 싶었죠. 그런데 와이프가 학폭 가해자라니, 또 지훈이가 그런 엄마 영향을 받고 자라야 한다니. 변호사님,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기를 수는 또 없을까요? 이혼에 관한 선생님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최근 학폭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워낙 크죠. 선생님은 부인이 과거 학폭의 가해자였다는 점, 그리고 자녀에게도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 두 가지 면에서 큰 마음의 충격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많은 이혼 사건에서 자녀의 교육 방법에 관한 다툼이 이혼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희망의 빛이 보이네요. 가장 중요한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양육을 누가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아이 자신이고 아이의 복리입니다. 부인이 자신의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꾼다면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은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부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양육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수많은 이혼 소송을 해오고 있지만 항상 이혼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입니다. 소송 후 여러 절차를 통해서 같이 선생님과 고민을 하고 선생님, 그리고 부인, 그리고 아이가 가장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일타 변호사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